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2달 있다가는요 한 500만 원짜리 계약을 받아냅니다. 저는 뭐 했어요? 2달 동안 그 일 시키는 거 했어요. 돈 조금 받고. 컨설팅 시장이 이렇게 재주는 누가 넘고 돈 누가 가져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오늘은 법인 컨설팅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인 컨설팅이라는 시장 안에 이미 전문직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간평사, 변호사분들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보험이야 당연히 일반 설계사분들이 더 상품도 잘 알고 그럴 거니까 하시는 게 맞는데, 기업보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보험 설계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 시장이 왜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법인한테 컨설팅을 한다는 건 전문직들이 더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 설계사분들이 더 주도권을 갖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우선 이제 법인 컨설팅 시장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회계사 직장 생활할 때 컨설팅 시장이라는 거는 소위 회계사 기준으로 볼 때 학벌도 좋고,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막 미국으로 오버시라고 그러죠. 그래 보내주고, 멤버 펌인 PwC다, 딜로이트다, 또는 BCG 컨설팅이다, 베인 앤 컴퍼니다, 이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게 컨설팅이다, 이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저는. 근데 개업하고 나서 회계법인 재직 시절보다는 비교적 소규모 회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컨설팅 시장, 컨설팅 해달라 그러는데, 그 컨설팅이 주된 내용이 90% 이상, 95%? 세법이에요, 세법. 그럼 세법이 컨설팅의 주된 핵심 내용, 컨텐츠가 되면 지금 유세무사 얘기한 대로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현실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주도권을 쥐고 이 시장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들입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보험회사죠.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들, 은행같이 금융기관이잖아요. 이익을 엄청나게 냅니다. 상상도 잘 안 가실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몇 조씩 법니다, 1년에. 근데 남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익 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 설계사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그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또는 부자가 되는 그런 설계사분들이 보험 판매의 수단으로 세법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회계사나 세무사의 고객들, 그게 회계감사 고객이든 기장 고객이든 고객한테 가서 세법 이런 걸로 당신 지분 좀 이동하실래요? 남명으로 되어 있는 지분 좀 찾아오실래요? 아들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 세율이 50%니까 한계세율이, 이런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막 하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서 이제 주도권이 이제 놓쳐져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 회계사분들은. 결론 내리면 설계사들이 돈 벌려고 보험 컨설팅 시장에서 활약한다. 숫자로 보면 전국에 있는 보험 설계사들이 40만 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법인 영업하는,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10%, 15%? 3만 명, 4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회계사, 세무사, 개업 숫자가 비슷합니다. 고객을 놓고 세무사, 회계사가 3, 4만 명 있고요. 법인 영업하는 설계사가 3, 4만 명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컨설팅 시장이. 근데 사실 세무사 회계사들도 돈을 벌고 싶을 건데, 충분히 그러한 컨설팅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보험 설계사분들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사람의 이제 종류와 어떤 색깔이 다릅니다. 설계사와 회계사.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입한 노력 한번 따져보십시오. 수년간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그 자격증을 따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먹고 살더라, 이런 시장이 딱 있습니다. 회계사들 회계감사해서 먹고 살고, 세무사들 기장해서 먹고 살고, 본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딱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좀 기웃거리지 않는, 비교적 닫혀있고 보수적인 멘탈의 소유자들이 회계사, 세무사, 자격사들인데, 보험 설계사분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고 살아야 되죠. 리스크 선호형, 위험 선호형들이 많고, 이쪽 세무사 회계사들은 위험 회피형입니다.
제가 강의를 보험회사에 가서도 하고 세무사 회계사들한테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아요. 좀 깊이의 차이가 있죠. 세무사 회계사분들한테는 뭐 저도 회계사인데 세무사 회계사들 뭐 똑같은 자격사인데 강의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제가 더 긴장하고 더 시간도 더 길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그들의 양식은 다 다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저 얘기 가지고 고객한테 운을 띄워볼 수 있겠구나, 도입부까지는 되겠구나 싶으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뭐로 정리되냐면 저 강사 말도 잘하고 좀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저 강사 내가 아는 김 회장한테 딱 붙여놓으면 지들끼리 일을 할 거고 내가 보험 팔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그 보험 설계사분한테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벌써 15년 전인데 강의를 쭉 하면요 끝나고 쭉 줄 서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질문 그게 아니고 회계사님 제가 아는 김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딱 오늘 강의하신 내용, 그런 내용이 딱 필요한 사람인데 같이 한번 가실래요? 동행이라고 하죠. 예, 표현이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동행. 아마 우리 고객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보험 설계사가 세무사, 회계사 명함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이 오는 케이스. 동행을 불러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동행을 막 가보면 도입부까지는 설계사가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실행, 컨설팅의 컨텐츠가 정해지면 전문가 회계사님이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영문도 모르는 건 아니죠. 어쨌든 동행을 가서 개인기업 법인전환 업무를 했죠. 제가 몇백 건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일입니다. 몇백 건을 하면 저는 막 열심히 하고 취득세를 감면시키고 양도세를 이월시켰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계사분들은 보험을 싹 팔고 빠졌어요. 이런 것이 이제 컨설팅 시장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되게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 같이 하나 있는데 제가 동행을 다니면 인기 동행 회계사였습니다. 서로 저랑 동행을 다니려고 그랬어요. 가면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하니까. 근데 이제 동행 시간표에 제가 사무실이 강남에 뱅뱅사거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침 9시까지 파주로 오라는 거예요. 파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까지 파주 간다는 거는 역삼동에서 심리적으로 대전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가기로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갔죠. 현물출자 법인전환이었어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상담 때문에 동행 가자는 설계사의 요구대로 따라갔죠. 9시에 딱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차로, 설계사는 설계사 차로 9시 5분 전 도착해서 회사에 딱 들어갔죠. 그 사장님이 없어요. 없어. 전화해. 그 설계사가 여자분인데 사장님 오늘 저 회계사님 모시고 온다 그랬는데 안 계시네, 어디 계실까요? 막 애교 떨면서 이렇게 막 전화해요. 그러니까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김 팀장 오늘 참 9시 온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오늘 건강검진 있는 거 깜빡했어. 나 건강검진 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설계사의 반응, 그러셨구나 이러는 거야. 그게 그러셨구나의 상황입니까? 너 오는 거 아는데 난 건강검진 받는 걸 그걸 까먹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더니 그 여자 설계사가 사장님 어차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와요. 저희에는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또 9시가 오라는 그런 의도겠죠? 저희는 9시에 또 오고 사장님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그 진단서 나오시면 저쪽 꼭 보여주세요. 저희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다 끝낸 거야. 근데 저한테는 시니컬한 표정 지으면서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가버려요. 저는 차에 치는 것 같았어요. 교통사고 당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7시 50분에 출발해서 9시까지 갔다고, 파주에. 미팅하고 설명하려고 자료 재무제표 분석했다고. 취득세 감면액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고 갔단 말이죠. 갔더니 이 인간이 없어요. 없는데 전혀 미안해지도 않고.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고객의 반응에 거의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러셨구나 했던 그 설계사의 모습입니다. 그 터벅터벅 제가 역삼동으로 살짝 오면서 저들의 적극성은 진짜 인정해줄 만하다. 왜 그렇게 적극적이겠어요? 그분이 사람이라면은 성인이 애도 아니고 가서 만나기로 해서 그 시간에 더군다나 누구도 모시고 왔는데 없으면은 기본 반응이 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회계사님 모시고 왔는데 좀 사장님 이런 컴플레인이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왜냐면 그 사람의 머리는 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필코 이 고객을 만나서 개인기업 법인전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내가 원하는 보험 상품 판매를 성공하고야 말리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2달 있다가는요 한 500만 원짜리 계약을 받아냅니다. 저는 뭐 했어요? 2달 동안 그 일 시키는 거 했어요. 돈 조금 받고. 컨설팅 시장이 이렇게 재주는 누가 넘고 돈 누가 가져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돼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근데 이제 세무사 회계사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젊은 우리 유세무사 또래 정도 되는 분들은 많이 이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냥 시키는 거 수동적으로 하라는 거, 이미 잡혀져 있는 질서, 이런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사실상 컨설팅의 주요 컨텐츠가 세법임에도 불구하고 내 전공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살리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그 컨설팅 시장에서 세법이 주목이고 세법을 바탕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거를 고객이 본인이 기장하는 세무사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유 세무사님, 나 법인으로 좀 전환할 거야.
그러면 대다수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법인 전환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세무사 회계사분들, 아 그래도 할 거야 막 그러면 그럼 하시든가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걸 자기가 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보험설계사분들은 당신이 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서 설명합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요. 그분들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듣기 좋은 말을 엄청 듣는 거죠. 나 법인으로 전환해보고 싶은데 하라고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많다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좀 세법얘기인 것 같아갖고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세무사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게 됐죠. 제가 볼 땐 그 기장하고 계신 세무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기장거래처 대표님이 이런 거 좀 해줘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결해줘라고 했을 때 적정한 대가를 잘 받을 수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뭐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기장 서비스에 이제 추가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기장하고 계시는 뭐 세무사 회계사분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세무사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어떠한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강의들도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대표님 강의도 가 보시면 뭐 세무사 회계사분들 정말 많으세요. 뭐 하루에 뭐 6시간 이렇게 강의해도 다 듣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강의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대표님이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설계사분들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다. 저는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뭐 강의가 본업은 아니라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몇 마디를 던져서 전달하는데, 법조문 해설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를 공유하거든요. 세무사 회계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면 딱 들어요. 엄청 열심히 지식 전달 받는데, 이거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이거 저런 리스크가 있구나,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나는 이런 거 안 할래, 이 결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야.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설계사하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컨설팅과 헤어질 다들 법인 컨설팅 하니까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돈 내고 와서 들었어요. 6시간씩 주말에 듣고, 에이 혹시 난 이런 건 아니야, 나는 위험해서 못해, 겁나서. 근데 설계사분들은요 그 지식 8시간씩 할 걸 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도입부까지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누구 시킵니까? 수동적으로 있는 세무사 회계사들,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본인들 주머니에 자격사들 10명 20명씩 갖고 다녀요. 전화로 합니다. 당신 이거 얼마에 할 거야? 그러면 수동적이니까 비시즌인데 뭐 하지 뭐, 얼마 돈 준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은 소득 어디서 생겨요? 보험 판매해서 보험회사에서 받아요. 이게 또 고객의 니즈랑 맞아 떨어지는 거라. 고객은 이런 컨설팅을 하고 싶어요. 진행시키고 싶어. 근데 기장 세무사한테 부탁했어. 그럼 나한테 기장료 한 달에 20만 원 주는데 이거 한다고 나한테 수수료 1,000만 원 주세요. 무슨 기장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갔나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 설계사가 이거 500짜리 들어주세요. 그럼 내 보험이잖아, 내 금융상품이잖아. 그러니까 직접 돈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들어요. 수수료는 누가 줘?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한테 주잖아요. 이런 구조가 케미를 맞춰가지고 컨설팅 시장이 막 보험 설계사 판이 돼버린, 그 보험 설계사가 다 이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기장만 하겠다 세무사로서, 회계사로서 회계 감사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꼭 닫혀서 그 고객의 상태에 궁금하지조차 않은 회계사 세무사보다는 뭐라도 해가지고 이분의 부를 자녀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무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든지 과하면 뭐가 안 좋다고 왜곡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적합한 능력 있는 설계사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 고객도 좋고 설계사 돈 벌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사실 까놓고 보면 더 많아. 제가 볼 때 왜곡돼 있다 시장이. 오늘은 저희가 법인 컨설팅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인 컨설팅 시장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주도하고 있으면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된 컨설팅이 아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대표님들이 이러한 컨설팅을 받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저희 세무사 회계사 전문직들이 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끊는 거야. 근데 저한테는 표정, 시니컬한 표정 지으면서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가버려요. 저는 차에 치인 것 같았어요. 교통사고 당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